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연예 잡지 롤링스톤 인도판에 올라온 K드라마 플래시백 여명의 눈동자 전쟁범죄 속 러브스토리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왜 K드라마를 좋아합니까? 란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명의 눈동자를 소개하고 나서 오늘 우연히 세계적 연예 잡지에서 공교롭게도 여명의 눈동자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인도인들에게 일본의 전쟁 만행을 그린 K드라마를 보라고 권하는 매체가 미국에 본사를 둔 인도 매체라는 것입니다. 역사, 전쟁 범죄, 위안부, 인간 생체 실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K드라마 최초의 블록버스터인 여명의 눈동자를 시청하세요. 나는 K드라마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떠들썩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K드라마는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자막 없이 드라마를 해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K드라마 문화와 기풍의 일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상 장면에서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 고민하는 동안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TV 시리즈인 여명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공영방송인 KBS의 데뷔는 한국 드라마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드라마는 오늘날의 인기 있는 가족 오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텔레비전의 배포는 여전히 미미했고 쇼의 내용은 군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1962년에 방영된 최초의 텔레비전 드라마인 금요국장 드라마는 1969년 정부가 방송사가 광고주로부터 상업적 수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폐지한 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0년대가 도래하면서 K드라마는 사랑과 야망과 같은 드라마로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90년대에는 새로운 TV 네트워크가 시작되고 정부 규제와 검열이 자유화되어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명의 눈동자가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TV 시리즈로 명성을 얻었던 때였습니다. 김성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최재성, 최시라, 박상원이 주연으로 첫 방송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한국 전쟁까지 그렸던 이 드라마는 국민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최대치와 장아림은 윤여옥과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녀는 17세 나이에 일제에 의해 위안부가 되기 위해 강제로 성노예를 당했습니다. 최대치는 강제로 학생병으로 제국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우연히 윤여옥은 최대치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최대치의 아이를 임신한 윤여옥은 아들을 잃고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도 전쟁과 아들을 돌봅니다. 최대치는 지리산을 정탐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윤여옥은 최대치가 중상을 입은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찾아가다 갑자기 총에 맞아 숨지고 최대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여기에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의 겨울 사랑했던 여자와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친구 한 명을 지리산 근처 미지의 계곡에 묻었다. 나 빼고 다 가버렸다라는 슬픈 명대사를 남깁니다. 드라마는 강렬하고 그로테그스하며 끔찍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전형적인 K드라마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본의 전쟁 범죄, 공산주의의 반란,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한국의 이념적 분열에 재난을 중심으로 한 더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면의 인간 정신과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아름다운 사랑사가가 있습니다. K드라마의 진정한 팬이고 여명의 눈동자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관심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왜 K드라마를 좋아합니까? 란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K드라마를 몰아보게 해왔고 나는 집착하고 있다. K드라마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촬영부터 연기까지. 당신은 왜 K드라마를 좋아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K드라마가 일반적으로 1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세트 구조를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드라마가 너무 오래 끌리지 않고 매우 훌륭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드라마 전체에 걸쳐 등장인물들의 발전이 매우 많이 탐구됩니다. 여러 시즌에 걸친 매우 긴 쇼에 전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깊이 있고 잘 쓰여진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K드라마는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짧은 시리즈를 선호했고 K드라마는 그것에 속합니다. K드라마는 비주얼이 아닌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많은 희노애락이 있는 잘 쓰여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K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와 연결하는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쉽습니다. 덜 성적인 거친 유머,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K드라마를 본 후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매색적인 유머를 할 때도 K드라마는 추함보다는 사회적인 어색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인 장면에 관해서는 이야기와 관련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저는 12개 또는 16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한 시즌 형식을 좋아합니다. 남자의 감정, 남자는 흐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성애자들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신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로맨스를 태우고 관계에 집중한다. 로맨틱한 관계는 천천히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K드라마는 캐릭터 간의 유대감이 있는 장면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무작위 후속 스토리가 있는 여러 시즌이 있는 서부 시리즈 대신 스토리가 잘 작성되고 최종 결말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항상 훌륭한 캐릭터 개발이 있으며 캐릭터는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잡다한 에피소드가 거의 없으며 이야기는 대부분 요점에 가깝습니다. 추측이 없고 대부분 노골적이기 때문에 유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폐증이 있어서 무언의 신호를 읽고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K드라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전에 본 서양 TV 드라마와 다른 방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끝난 것은 시즌 1개가 있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10개의 시즌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5년 동안 한 캐릭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도에서 왔어요. 나는 K드라마가 할리우드나 유럽 드라마 영화보다 인도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사회는 대부분 가부장적이며 가족 중심적이며 엄격한 가치와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K드라마는 이러한 영역을 민감하고 교묘하게 탐색합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좋아합니다. 나는 서양 드라마가 어둡고 성적인 지향이 되기 전까지 열렬한 시청자였습니다. 때로는 충격을 주기 위해 서양 드라마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나는 대부분의 K드라마에서 느리지만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를 좋아합니다. K드라마는 다른 TV 프로그램보다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들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긴 목록을 작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관계의 물리적 측면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더 깊은 수준의 내면으로 이동시킵니다. 나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감정의 깊이, K드라마 이야기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우리를 압도하는 서양 이야기와 달리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K드라마 캐릭터는 현실적이며 더 친근하며 거의 항상 16개의 에피소드에 걸쳐 발전합니다. 조연 캐릭터들이 압도하는 연기도 받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K드라마에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OST,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노래는 K드라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아름다움, 모두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런 평소에 잘생기지 않은 분들도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로서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안 가는데 시청자로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화, 나는 각 드라마가 가족, 파트너, 어린이 또는 오래된 낯선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좋은 관계 집합을 묘사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 오래된 학교식 존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우리도 잘 몰랐던 K드라마의 매력을 해외 시청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찬사받는 K드라마들이 많이 생산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